네, 앞에서는 그 미국과 중국이 남태평양에서 외교전을 벌였다. 어, 뭐 남태평양뿐만 아니라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 순방하고 뉴질랜드 수상이 미국을 방문하고 대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이 승기를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는 제목을 제가 인도 러시아를 버리고 미국을 택하면 강대국의 야망을 이룰 수 있다. 이거는 그 미국의 그 괜찮은 분석가가 포린 어페어스 바로 며칠 전에 그 기고한 그런 논문을 제가 읽어보고 재미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논문을 쓴 사람이 리사 커티스라는 그 한 50대 초반의 여자 학자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꼭 박사가 아닌 사람도 상당한 그 분석가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1990년에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지 이제 한 32년 정도 된 사람이니까 뭐 50대 초반 중반 되는 이 사람인데 뭐 대학 박사나 뭐 석사를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대학교 졸업하고 계속 그 미국의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이라든가 CIA라든가 또는 미국 국무부라든가 또는 그 미국 의회에서 그 의회 보좌관도 하고 이러면서 그 분석관을 수십 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아시아 문제, 중국 문제 뭐 이런 데 전문가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포린 어페어스의 그 논문을 기고를 했는데 포린 어페어스 정도의 논문이 나가면은 거기다 논문을 낸 사람은 뭐 누가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괜찮은 그런 분석가라고 이제 이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가들이 각각 논문 쓰는데 그거는 뭐 예외인 경우고 이런 그 학자들이 쓸 경우에 분석가가 쓸 경우에 이것은 뭐 괜찮은 거로 이제 취급을 받죠. 이 사람의 그 논문은 리사 커티스의 논문 제목은 India's Last Best Chance. 인디아의 마지막으로 아주 제일 좋은 찬스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제가 Choosing the West over Russia could make New Delhi a great power. 인도가 러시아 대신에 서방을 택한다면은 그것은 인도를 great power, 강대국으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제 인도가 러시아를 버리고 미국을 택하면은 강대국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부제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2022년 5월, 6월에 이제 미국 포린 어페어스는 1년에 6번 나옵니다. 2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2022년 5, 6월호가 되는 것이죠. 1, 2월호, 3, 4, 5, 6, 7, 8 이렇게 나갑니다. 거기에 이제 이 게재된 논문인데 인도 수상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며칠 전에 일본에서 만났죠. 그 쿼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진이 나와 있고 제가 이제 이 리사 커티스의 논문을 뭐 이렇게 쭉 번역을 다 했습니다. 제가 그냥 한국말로 읽어드리면서 드문드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도가 중립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인도의 취약함을 노정하는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지금 뭐 거의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그 러시아에 반대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중립을 취하고 있어요. 중립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두둔하는 듯한 이런 행동도 하고 있는데 그 리사 커티스가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인도가 약하다는 것을 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의 무기에 크게 의존한다. 지금 인도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의 대부분이 러시아제 무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 러시아가 맨 위에 있고 중국이 있고 인도가 있죠. 근데 인도는 옛날에 미국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해 줄 수 있는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게 지정학이죠. 러시아 무기를 이제 많이 사다 놓다 보니까 지금 인도군은 러시아제 무기에 대단히 크게 의존한다. 그래서 인도는 러시아의 노골적인 영토 제국주의에 대해 조용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 자기가 무기 체계가 다 러시아 건데 러시아가 지금 침략전쟁했다고 비난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로부터 뭐 부품도 못 받을 거고 그래서
조용히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과거에 식민지 국가였고 자기도 식민지 출신인데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왜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고 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영토 역시 이웃의 강대국 중국에게 위협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니까 왜 러시아한테 비록 무기를 의존하고 있지만은 인도도 옛날에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제국주의 중국 때문에 국토의 안보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왜 러시아의 그 행동을 비난하지 않냐는 그런 얘기죠. 인도의 입장은 이해할 만하다. 그렇죠. 푸틴은 자신을 비방하는 나라들과 무역 거래를 끊을 것을 주저하지 않는 인간이다. 푸틴은 좀 막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야단치면은 그냥 식량도 끊고 석유도 끊고 다 할 그런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넓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도의 접근 방법은 근시안적인 것이며 지금 당장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시안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위험하다. 어떻게 그 세계에서 고립되는 그런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고 지내느냐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위험한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행동은 러시아를 감싸고도는 중국의 외교적인 보호막을 제공하는 일이다. 지금 중국은 러시아 편이죠. 근데 인도마저도 러시아를 비판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 중국의 외교적인 보호막을 제공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러시아의 나쁜 행태를 비난하지 않고 비난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난할 경우 러시아의 관계가 나빠질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국제정치는 항상 그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내가 러시아를 비판하면 러시아랑 사이가 나빠지지 라고 하는데 그 리사 커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럴 경우 인도는 러시아보다 훨씬 막강한 나라인 미국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하고 잘 지나다가 미국으로부터 소외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손해가 있죠.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중국 가서 중국을 잘 설득해서 중국이 북한의 팔을 비틀어주면은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갈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전혀 국제정치적이지 못한 그런 발상을 가지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있다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이렇게 썼는데 한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장이 너무 격하지만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작년,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지 2년 후에요. 재작년 우리가 통일을 위해 대통령이 천안문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때문에 중공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천안문에 막루에 올라서 갖고 중국군한테 격려를 바쳤다. 그 얘기예요. 통일을 위해 대통령이 천안문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중국이 뒤에서 얼마나 웃었을까를 생각하면 얼굴이 뜨겁다. 이게 국제정치입니다. 정말 그때 중국이 한국을 뭐라고 받겠습니까? 저희들 국제정치 공부하는 사람들 그때 정말 날씨 뜨거웠습니다. 겉으로는 간도 빼줄 때 했던 중국이다. 간을 겉으로 빼주지만 속으로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을 기쁜 나쁘게 할 일에 대해 인도의 정책 결정자들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미국의 분석가가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인도, 너가 지금 러시아랑 잘 지내고 있는데 잘 지낼 만한 이유가 있지. 그런데 거기에 반대급부는 미국이 분노하는 거야. 미국으로부터 인도가 고립되는 것이야. 미국을 기쁜 나쁘게 할 일에 대해 인도의 정책 결정자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인도가 중국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이 기분 나쁘면은 중국이 인도 공격했을 때 미국이 안 막아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 무기 몇 개 좀 이렇게 보호하려고 러시아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인도 사람들이 계산하는 방법을 이 리사 커티스가 썼어요. 지금 미국이 비록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미국은 중공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급해서 인도를 계속 중요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야. 보통들 그렇죠. 에이, 내가 제 나라 잘 지내도 그 나라도 나를 버릴 순 없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 말이 맞았을지 모른다. 미국은 인도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인내심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거 경고합니다. 인도한테.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국은 인도를 믿을 수 없는 파트너로 보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정책 중에 가장 큰 실패는 미국이 한국은 우파 정권이라도 확실한 우리 편이 아닐지 모르겠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겁니다. 좌파는 물론이거니와 우파 정권도 진짜 미국 편이지 잘 모르겠다라는 인식을 그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에 방문했던 그 결과입니다. 여기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미국은 지금까지는 인도가 중립하는데 뭐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인내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국은 인도를 믿을 수 없는 파트너로 보게 될 것이다. 인도는 결국 궁극적으로 러시아와 서방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 국제정치가 지금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안미 경중 웃기는 얘기죠. 결국 인도조차도 러시아와 서방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리사 커티스가 단호하게 썼습니다. 인도는 서방을 택해야만 한다. 미국과 서방은 인도에게 러시아보다 외교, 재정, 군사적으로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힘을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 미국 양쪽 다 하는데 누가 더 세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서방은 인도가 중국에 맞서는데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서방 측이 도와주는 것이 양이 더 크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이 같은 결정은 인도의 군사력 확보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도가 서방 측을 하면은 지금 무기가 대부분 소련 거니까, 러시아 거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러시아의 대인도 무기 제공 능력을 약화시켰다. 인도가 러시아가 무기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가서 전쟁을 하느라고 힘이 많이 지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인도의 무기가 러시아로부터 제대로 공급되는 그 능력도 많이 약화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인도가 미국과 서방 편을 든다 해도 잃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느냐. 왜?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하느라고 러시아가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인도가 미국과 서방 편을 들어도 잃을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러시아와 용감하게 결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인도가 외교 정책을 러시아랑 잘 지내던 것으로부터 서방 측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유럽과 미국과 잘 지내야 되는데 그 어떤 계기가 왔다 이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못된 일을 하니까 이걸 통해서 그 외교 정책을 대폭 바꿀 그런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이제 고 웨스트, 서방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이미 세계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들이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고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그 민주주의 국가들 명단에 보니까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 나라 전부 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근데 인도같이 큰 나라가 빠져서 되겠냐? 근데 인도가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하루에 33,000배럴씩 러시아 석유를 사오던 나라가 지금은 70만 배럴을 사온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달러를 계속 인도가 갖다 주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가 러시아가 중국에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을 도와주는 나라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기분 되게 나쁘다는 그런 내용을 쓰면서 이렇게 기름을 많이 사옴으로써 그냥 중립이 아니라 러시아를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썼습니다. 인도는 심지어 러시아를 지지하기까지 하고 있다. 33,000배럴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던 인도가 전쟁 시작한 지 한 두 달 만에 70만 배럴씩 수입을 하니 그래서 러시아의 생명줄을 인도가 이어주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인도의 행동에 인내심을 보였다. 인도가 러시아에 그 무기를 의존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도는 그런 관계를 단칸에 끊을 수 없다는 사실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도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중립을 하고 있는 거하고 지원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 러시아의 폐악질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늘리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나라로 미국이 서서히 인도놈들 봐라. 이게 그 러시아를 도와주네. 라고 지금 인식하게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은 인도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들, 미국의 정치가들한테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것 같아요. 미국은 미국이 인도에 대한 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인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아님을 확신하기 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도자들은 인도가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겠지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그 행동을 미국한테 보여주라라는 그런 논문이죠. 미국은 인도가 무기 구입선을 바꾸기를 원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러시아 무기를 대부분 사갖고 있는데 이제 무기를 바꾸라 겁니다. 인도가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미제 정밀 무기를 인도에게 제공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 인도가 서서히 미제 무기로 바꿔야 되는데 나 러시아제 계속 쓸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좋은 무기를 갖다 주면은 그것이 그 러시아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러시아 무기 체계와 그 혼동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자신의 고급 군사 기술이 무기 기술이 러시아에 유입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법이 있어요. 러시아가 그 어떤 나라들이 러시아의 그 고급 무기를 사왔을 때 미국한테 벌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한테는 미국이 달러를 뭐 빌려주거나 이런 걸 잘 안 해요. 왜? 그 돈으로 러시아 무기 사오니까. 그래서 그런 법이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인도가 러시아제 S-400이라는 괜찮은 그 방위 체계,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보실 겁니다. 그 미사일 날라오는 것을 맞추는 미사일이에요. 그거를 샀는데 미국이 너 그 달러로 그런 거 사오냐? 우린 너하고 달러 거래할 수 없어. 라는 법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인도를 그래도 소중하게 치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봐주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얼마 전에 S-400이라는 그 괜찮은 방공 체계를 러시아부터 구입하였다. 여러분 그 S-400 미사일 시스템, 그 소련제죠. 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패트리어트라든가 또는 뭐 그 사드랑 뭐 이렇게 그 비슷하게 생긴 그런 그 이 대공 방위 체계입니다. 이거를 사왔다. 미국은 이제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 사오는 나라한테는 뭐 돈도 잘 안 꿔주고 달러 거래 잘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래도 인도는 봐주고 있다 이겁니다. 인도가 러시아 무기 수입을 줄이려는 경향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근 러시아제 전투기 성능 개선 계획은 중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들이 옛날 거 사오면은 계속 이것을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러시아 기술이 계속 오고 그러는데, 그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러시아 무기 체계의 약 80%가 그 소련이 만든 것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인도가 러시아제 무기를 그 줄이는 일은 이거는 뭐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가 공격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사온다는 건 그것보다도 더 많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인도는 자국의 무기로 자국을 방어하는 것이 최고다. 근데 러시아 거를 사오게 되면 러시아한테 계속 의존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 거를 줄이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만 좋은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군사적 정치적으로도 옳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점점 빈곤해지고 있고 그리고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다.
러시아가 인도 군사력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줄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인도, 너 러시아한테 지금 당장의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봐. 그러니까 서서히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어. 러시아는 점차 최신 무기를 팔기 어려워질 것이다. 자신의 군사력 증강에 급급해야 하며, 지금 전쟁하느라고 러시아 바쁘죠. 남한테 무기 팔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서방의 고급 기술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서방 측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에 대한 기술 지원 이런 걸 막 다 끊고 있죠. 그렇다면 인도는 러시아제 장비들을 정비 개선해 줄 수 있는 다른 나라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러시아가 인도 무기를 뭐 수리해주고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인도는 국산 방위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자국의 국방이 타국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여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기를 거부했다. 이는 군사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외교적으로 인도를 지원했었다. 그러니까 인도가 중국하고 국경 분쟁하고 파키스탄하고 국경 분쟁하는데 그 대부분을 러시아가 인도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제 외교적으로도 러시아의 후원을 받았었는데 얼마 전까지. 그리고 또 인도는 이웃 나라를 짜증나게 하려는 나라는 아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점점 믿기 어려운 나라로 바뀌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에 파키스탄에 추파를 던졌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파키스탄하고 거래를 트기를 원한다. 작년 러시아 외상은 파키스탄을 방문해서 군사 협력 증진을 약속했고 25억 달러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주기를 약속을 했다. 50년 만에 파키스탄하고 러시아가 거래를 텄다. 근데 이것은 인도한테 무슨 좋은 일이냐. 특히 놀라운 것은 러시아가 중국과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 지난 6월 달입니다. 두 나라는 친하게 지내자라고 얘기했다. 근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친하게 지내면은 인도는 중국하고 싸울지 모르는데 러시아는 누구 편을 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 그 학자가 러시아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의 그 뭐 잘 지내자는 선언은 인도에게는 최악의 시기에 발생한 일이다. 2020년 6월 달에 중국하고 인도가 한번 붙었죠. 그래서 중국은 4명 죽고 인도는 20몇 명 죽은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975년 이후에 처음으로 인도하고 중국이 싸웠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무기를 인도가 사오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중국하고 잘 지내기로 약속을 하고 그 선언을 금년 2월 달에 하였다. 그러니까 러시아 잘 생각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인도는 러시아에게 외교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인도는 러시아가 중국에 어떤 나라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중국이 인도를 자꾸 건드려. 그런데 그 건드림을 막기 위해서는 러시아한테 얘기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인도 사람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말보다는 러시아 말을 더 들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러시아는 그래 해결해 줄게 하고서 러시아, 중국, 인도 세 나라 외무장관을 불러서 회의를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후원자는 미국이다. 인도의 그 결정적인 후원자는 미국이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인도를 편들었고 언제든지 미국은 공개적으로 인도 편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급할 때 비행기, 정찰용 드론 같은 거를 다 제공했다. 그리고 그 히말라야 산맥은 춥죠. 그러니까 겨울 장비가 필요한데 겨울 장비를 미국군이 인도군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첩보와 정보가 중요한데 그걸 다 미국이 인도한테 제공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미국과 인도 관계를 확 좋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분규 전에 인도의 정책 결정자들은 과연 미국이 확실한 인도 편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미국 결정자들은 그것은 확실하다라고 인도한테 보여주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인도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2022년 2월 달에 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그 경제 협력은 뭐 인도한테도 대단히 그
좋은 것이고 뭐 미국한테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인도하고 미국은 외무장관, 국방장관, 그 양국 국방장관 그래서 둘씩 네 명이 참석하는 그걸 2+2 회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회담도 했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들도 인도와의 관계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개선하고 그래서 영국 수상도 이제 인도를 방문했고 일본도 인도를 좋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인도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 아주 좋은 그런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도하고 미국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저자는 이제 미국이 인도 보고 지금 당장 러시아를 비난하려고 압박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확실하게 인도를 미국 편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점잖게 노력을 하라는 얘기죠. 인도는 전략적으로 자율적인 것을 좋아하겠죠. 당연하죠. 큰 나라가 뭐 이 나라가 이래라 저 나라가 저래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다극 체제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뭐 어떤 두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세거나 또는 어느 한 나라가 제일 센 거 싫어요. 여러 나라가 세야지 인도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인도는 다극 체제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그런 체제에서 인도가 성공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극 체제하에서 인도가 사는 것이 그렇게 그 녹록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리사 커티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도는 중국과 러시아의 손에서 놀아나지 말고 자국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다. 대신 인도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라. 너네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닌데 빌빌거리지 말라 이겁니다. 러시아의 침략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라. 러시아에게 꿇어서 조용히 있지 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인도가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가 러시아를 비난하는 그날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은 인도가 강대국의 야망을 이루가는 것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나라다. 인도 강대국 되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것을 진짜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미국이 제일 거기에 좋은 나라다. 이거를 우리나라에다 적용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을 시키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으로 가는 것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나라도 미국입니다. 이 미국의 저자가 인도가 강대국 되고 싶은데 그 야망에 가장 적합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라고 해서 결론을 맺는데 이 논문이 뭐 상당히 재미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 대부분을 제가 그 한국말로 읽으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